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입니다. 이 추미애가 정치권에 다시 컴백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온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문재인에게 잘렸다. 다시 말하자면 경질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정치 지형에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땡큐, 추나 땡이라고 그러죠. 이 아군에게는 저격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완전히 저격수입니다. 민주당에는 아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냥 뒤에 돌아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총을 내려 갈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미애는 아주 민주당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민주당이 바짝 추미애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토록 고통을 주고 그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사를 행하고 모든 걸 행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그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추미애 또 한 번 추나땡인가? 추미애가 나타남으로써 국민의힘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하여튼 추나땡입니다. 추미애가 돌아오니까 바짝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골치 아픕니다. 문재인도 골치 아파졌습니다. 문재인을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이나 가서 한 번 가서 내 사표 이거 되면은 검찰 개혁이 안 된다. 일하던 게 망가뜨려지니까 나를 다시 좀 계속 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게 해달라니까 당신 때문에 선거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형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잘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는 잘린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가 입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잘린 사람이다. 혼자서 부글부글 이 격앙되는 감정을 진정시키질 못했다. 드디어 이제 확 풀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식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추윤 갈등이 속에서 장관직 사퇴 과정에 당시 청와대하고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정의까지 나서가지고 당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알고 있는 게 좀 있다. 내가 참을 때까지 참겠다 이런 식입니다. 엄포를 놨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용을 내 입이 뻥긋하면 당신을 혼나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고민정의가 한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 탁 이러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간다. 뭐 이런 식입니다. 추미애. 역시 추미애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출연함으로써 국민의힘에는 땡큐죠. 추나 땡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과 이 친문 진영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징계라든가 검찰개혁에 완전히 미온적이었다. 미온적이고 뭐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식 좌충우돌 정치가 또다시 돌아왔다.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피하 구분이 없이 난타를 하는 이 난사전사의 총질이 지금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이 추미애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추미애, 성을 붙이면 추이, 추이, 추이. 난사전, 피하 구분 없이 난사전이 전개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컴백한 추미애 그 과거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결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추미애가 가장 총애하는 김경수를 다음번에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런 김경수를 한낱 비서에서 말이죠. 어떻게 지사가 경남지사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대선 주자가 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되지. 뭐 솔직히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김경수 비서 출신 아닙니까? 비서. 속된 말로 가방못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경남지사가 되고 그 시절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시절에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바로 경남지사 하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대선 주자. 그런데 이것을 경남지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자가 누구냐? 사실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발언과 행동, 허위사실 유포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총장이 제 명령을 어겼다, 거역했다. 이런 제명을 거역했다. 이거는 정근대 시대, 봉건 시대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서태후를 갖다가 가리키는지 하여튼 제명을 거역했다 하면서 어마무시한 말을 갖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적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대선 출마 후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군의 저격수인 추미애 총탄에 맞아서 드루킹 특검이 도입되고 감방에 들어가서 실형을 사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로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추미애 이 정치권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추미애는 자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죠.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사직서를 쓴 적이 없다. 저에게는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 없었다. 아니 대통령이 그만두라는데 사직을 거부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판입니다. 이거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법무장관으로 했는데 사직을 하라 하면은 뭐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만둬 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확실하게 자기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No, 나는 사퇴해서 못 내겠다.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들고 간 징계 결의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이 물러나라 달라는 말씀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임명권자가 해임한 법무부 장관이 된 거다. 모가지 잘렸다. 목 잘렸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에, 이 추미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고민정이가 또 한마디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이야기가 내가 몇 가지가 있다. 할 이야기도 많이 있다. 내가 하기만 하면은 당신 혼나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게요. 왜 추미애가 문재인을 갑자기 당신은 기회주의자야. 당신은 이러이러 나를 목을 쳤어. 토사구팽했어. 하고 지금 이렇게 까는 이유가 뭘까요? 폭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한테 픽업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문재인하고 각을 세우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는 그들은 이제 자유우파하고 어떤 대립이 될 때는 이 좌파들은 꽉 단결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 점을 잘 간파하고 있는 추미애. 추미애 그런 데는 이 촉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딱 올라탄 겁니다. 이재명 공천 나다오 이 얘기입니다. 고민정은 저 문재인 휘하야. 그러니까 나에게 공천을 줘야 돼. 내 지역구를 빼앗은 자가 고민정이야. 문재인이가 고민정 자기 사람을 박아놨어. 경희대학교 분교 출신을 거기다 박아놨어. 대변인을 거기다 박아놨어. 광진을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하는 그러한 뜻이 숨어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정치권에 들어오겠으니까 이 고민정의를 갖다가 공천 주지 말고 나를 여기다 내 자리니까 거기다 공천 주기를 바란다. 라는 이 얘기고.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지금 정치권에 출연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아주 상당히 많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추미애는 국민의힘에게 선거에 압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격을 민주당에 지금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은 상당히 궁금증이 나옵니다. 잘하면 250석도 될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부디 저격을 많이 해다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민주당을. 이재명도 저격하고 문재인도 저격하고 이재명이 만약에 공천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때 날려버린다.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추미애는 점점 더 근데 만약에 추미애 공천 안 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방방 뜁니다. 그럴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나 땡만 세 글자만 외치면 됩니다. 추나 땡. 추미애가 나와서 감사하다. 땡큐다. 추미애가 나와서 땡큐다. 지금 추나 땡이 진행 중입니다. 추나 땡이 지금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아니 문재인을 기회주의자라고 딱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여태까지 참는다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탁 말을 갖다 트고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여찬 그 청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남자는 조국이다. 여자는 추미애다. 이 두 분이 다음 총선에서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이탈을 시킬 강력한 비밀병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병기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을 아주 박살낼 비밀병기가 바로 추미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나땡. 추미애 나오면 땡큐란 말이 다시 나올 때가 됐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말이죠.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대부분인데 좌파 여론조사 기관은 대통령을 40% 쓰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라도 우리가 추이
추이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 치고 올라가는 걸 갖다 억지로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작이 돼야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좌파, 김어준이 여론조사는 그건 그냥 황당무계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건 여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래도 전통 있는 리얼메타는 거기에 좌편향이 돼 있는, 좌편향으로 이름이 돼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42%가 됐습니다. 이 42 플러스 15를 해보십시오. 42 플러스 15 하면은 57이 되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플러스 10점, 57%란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리얼메타는 10점만 거기다 플러스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말이죠. 최하 5점부터 여론조사 기관 5점부터 15점까지를 이렇게 높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쪽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유시장경제 진영, 우파, 자유우파, 극좌파들이 지금 쫙 여론조사 기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들의 여론조사가 나오면 거기다 플러스 10점 정도 올리면은 대충 맞아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한 15점 정도를 항상 플러스를 시킵니다. 만약에 어저께 리얼메타에서 42%가 나왔다. 폭등이죠. 폭등했는데 리얼메타로서는 폭등입니다. 42% 같으면 거기다 10점만 보태도 52%입니다. 근데 평론가들 사이에는 보통 5점에서 15점 사이에 그 상대 여론조사 기관에 자기가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편차를 혼자서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평론가를 만났는데 둘이서 얘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는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진짜 55%예요. 57%예요. 리얼메타에 하면 10점만 더 보태서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추나땡, 이제 추나땡 효과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압승의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은 후쿠시마의 명약을 들여밀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실패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